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라. 첫 번째 문자는 지, 즉 사고력, 이해력, 전문적인 지식, 프리젠테이션 능력, 협상력 등을 균형 있게 겸비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 다니던 시절 손정희는 이렇게 생각했다. 사업가가 되려면 창업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로는 몇 년이 걸려도 모을 수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발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뿐이다. 그래서 하루 한 건씩 1년 동안 발명을 계속할 것을 자신에게 의무화했다. 만약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용화되면 특허 사용료로 한 달에 100만엔 이상의 수입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계산한 것이다. 발명품이란 아이디어 상품이다.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내려면 발상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손정희는 발상력을 높이고 강화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방법은 오로지 훈련뿐이다. 스포츠 세계에는 연습, 연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손정희는 그 말을 몸소 증명해 보였다. 훈련을 하려면 규칙이 필요하다. 손정희는 발명을 위한 시간을 하루에 5분 이내로 정했다. 그러고는 매일 한 번씩 알람을 5분 뒤로 맞춰둔 다음 벨이 울릴 때까지만 아이디어를 짜냈다. 그 사이에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면 그날은 실패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두뇌를 쓰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식을 외우는 것과 지혜를 짜내는 것이다. 지식을 외우는 것은 컴퓨터로 치면 데이터 입력에 해당한다. 한편 지혜를 짜내는 것은 논리 회로를 설계해서 작동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발명은 지혜를 짜냄으로써 탄생한다. 1년 뒤 손정희의 발명 고안 노트는 250건이나 되는 발명 아이디어로 가득 채워졌다. 소득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이 발명 훈련으로 두뇌를 단련한 것이 훗날 큰 도움을 준 것이다. 사실 이것은 미국이라는 독창성과 창조력을 중시하는 나라로 유학을 간 덕분이기도 했다. 아무리 천재 손정희라고 해도 일본에서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과 경쟁하며 대학 입학시험에 에너지를 소모했다면 발명을 위해 머리를 쓰고 독창성과 창조력을 높이는 훈련은 꿈도 못 꾸었을지 모른다. 즉, 오늘날의 손정희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손정희 자신도 이렇게 수레한 바 있다.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고 일본에 남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손정희는 이 발명 훈련을 통해 최종적으로 손정희식 발명 방사법을 고안해낼 수 있었다. 하루 한 건 발명하기를 시작하고 처음 한두 달은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떠올랐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말았다. 그래서 손정희는 발상을 바꿨다. 발명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즉 발명을 위한 사고 시스템을 먼저 발명하자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을 확립한다면 그 자체가 가장 큰 발명품이 된다. 황금알을 만들기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자는 발상이다. 손정희는 먼저 발명은 어떤 과정을 통해 탄생하는가를 생각했다. 그리고 시행착오 끝에 발명에는 세 가지 패턴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첫 번째 패턴은 문제 해결법이다. 문제를 발견하고 3단 논리법으로 해결책을 생각한 결과 새로운 발명이 탄생하는 패턴이다. 가령 자루가 둥근 연필 하나가 있다고 하자.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대구르르 굴러서 떨어진다. 여기에서 연필이 구른다라는 문제를 발견했다. 그러면 구리지 않도록 할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단면을 사각형이나 육각형으로 만들면 된다라는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발명이다. 두 번째 패턴은 수평사고법이다. 수평사고는 영국의 교육학자인 에드워드 드 보노 박사가 1969년에 제창한 아이디어 발견법이다. 논리적 사고나 분석적 사고인 수직 사고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가지 생각을 해서 좀 더 나은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동그란 상품을 사각형으로 만들어 본다든가 빨간 것을 흰 것으로 만들어 본다든가 큰 것을 작게 만들어 보는 식이다. 세 번째 패턴은 조합법이다. 라디오와 테이프, 레코더를 조합하면 라디오 카세트 레코더가 된다. 오르골과 시계를 조합하면 오르골 자명종이 된다. 이것이 조합을 통해 발명에 이르는 패턴이다. 이 세 가지 패턴 중에서 시스템으로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세 번째의 조합법이다. 시스템으로 만들면 발명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그래서 손정희는 단어 암기 카드를 만들듯 카드에 다양한 물건의 이름을 적었다. 귤, 못, 메모리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적었다. 그리고 카드가 300장 정도 완성되자 그것을 트럼프처럼 넘기며 무작위로 석 장을 뽑은 다음 그 세 가지를 조합해 새로운 상품의 아이디어로 만들어 나갔다. 예를 들어 사과, 스피치, 신시사이저, 시계라는 카드가 뽑혔다고 하자. 이는 일반적인 상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조합이다. 그런데 언뜻 의미가 없어 보이는 조합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새로운 발상이 솟아난다. 가령 사과 모양의 스피치 신시사이저가 꼬꼬댁하고 울어서 한가로운 시골의 아침을 연출하는 음성 시계가 되는 식이다. 이것이 만약 지금까지 없었던 조합이라면 하나의 발명이 된다. 다음으로 손정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해 각 물건의 한 개당 비용을 입력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새로운 물건인가, 자신이 그 물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등 40가지 정도의 요소를 나열했다. 그런 다음 각 요소에 20점 만점, 10점 만점,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지수화했다. 300장의 카드를 각각 석 장씩 뽑으면 100가지 조합이 생긴다. 손정희는 컴퓨터로 그 100가지 조합의 각 지수를 전부 곱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했다. 하루에 쓰기로 한 시간이 5분밖에 안 되므로 점수가 높은 것부터 살펴본다. 그러면 특이한 조합이면서도 흥미를 자아내는 아이디어가 반드시 대여섯 가지는 나온다. 최종적으로는 사람인 손정희가 판단을 내린다. 이 시스템은 두뇌를 자극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준다. 손정희는 1년 동안 이 일을 반복해서 250건 정도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압축한 것이 샤프에서 상품화한 전자수첩의 원형에 해당하는 아이디어였다. 손정희는 이 원형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 손정희가 발명한 원형은 음성장치가 달린 다국어 번역기다. 키보드로 일본어를 입력하면 그 번역문이 음성으로 출력된다. 사전 컴퓨터의 스피치 신시사이저, 전자식 탁상식 계산기를 조합한 아이디어였다.